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서로의 이민 경험을 나누며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무료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온타리오 인턴십과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부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YMCA 모니카 정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MCA에서 정착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모니카 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부탁드리고요. 먼저 온타리오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온타리오 인턴십이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온타리오 인턴십은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말 그대로 인턴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2년에 졸업을 한 학생이나 이제 현재 졸업을 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프로그램인데요. 돈을 받고 2년 정도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온타리오 인턴십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야의 분들을 뽑는지 선발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분야가 8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시면 뭐 비즈니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휴먼 리소스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폴리시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레이버 릴레이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 8분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한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자격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졸업한 연도가 중요로 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7년 5월에 졸업한 학생들이나 2008년 그 안에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2009년에 8월에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학교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실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캐나다 정부에서 인증된 학교여야만 돼요.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칼리지에서 그 이상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턴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근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여기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킹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나이 때문에 뭐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이 제한은 어떻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졸업한 그 해에 맞으시면은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인턴십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예, 우선 인턴십 신청을 하시길 때 그 웹사이트가 주어진 게 있거든요.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고 그 나머지 뭐 보통 보면은 그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하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게끔 지금 대답이 돼 있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입니다. 온타리오 인턴십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청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지 그 선발 과정도 궁금하실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턴들을 선발하게 됩니까? 예,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이 돼서 그게 정부기관에 제출이 되면은 그쪽 담당자들이 보고 스크리닝을 해요. 스크리닝이라는 건 보고 누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택된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가는데 연락이 가는 이유는 필기시험.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락이 가고요. 오셔서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또 필기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그러니까 학교 증명서 같은 거를 그때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 할 때 다른 그 외에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합격이 되시면
전화가 올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캐나다에서 일을 하실 때 3명 정도의 추천인이 필요하세요. 예. 근데 그 추천인을 정부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인한테 연락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잡 오퍼가 오거든요. 잡 오퍼가 오시면 그 잡 오퍼를 받으시고 거기서 또 잡 오퍼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게 돼요. 어느 지역의 어떤 부서에 이제 내가 일을 할 건지를 노티스를 받게 되고 일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부터 일을 하게끔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거든요. 네. 3명의 추천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천인을 뭐 아무나 지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그 추천인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이시니까 그 학교에 있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지도 교수가 있죠. 네. 그 지도 교수한테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정부 인턴십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뭐 발런티어를 했거나 아니면 코업을 했거나 뭐 다른 분야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거나 하면 그곳에 계시는 동료 아니면 그 슈퍼바이저 있죠. 자기를 지도했던 슈퍼바이저들한테 보통 받거든요. 추천서는 친척들이나 뭐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추천인을 지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에서 만나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동료 아니면 학교에서 그 지도 교수님 네. 그런 분들이 학생분들한테는 아마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선발 과정 중에서 근무지 선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할 때 나는 뭐 이런 구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 근무지 같은 경우를 그렇게 사전에 미리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예,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때 근무지를 어디서 할 건지를 물어보는 그欄이 있거든요. 네. 그때 2곳을 선정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지원을 해서 배당이 되는 지역이 토론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토론토고 이제 그 외에 그 토론토 외곽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곳에 배치는 될지는 정확하게 그때는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배정이 될 때 아마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인턴십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 봉사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때문에 보수 또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데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이 인턴십은 보통 보시면 인턴십을 하실 때 많이 뭐 월급을 많이 기대를 안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온타리오 주정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도에 이쪽에서 배당된 게 4만 5천에서 5만 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연봉인가요? 그게 예, 연봉이겠죠. 예. 그러니까 1년에 네. 뭐 4만 5천에서 5만 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2년에 이제 나눠서 받는 거겠죠. 예. 뭐 인턴십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예, 그죠. 4만 5천에서 5만 정도면 인턴십이면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 이 캐나다 정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불어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어와 불어를 같이 구사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자격 요건으로 아예 못 박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가 가능하셔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불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거든요. 온타리오 인턴십의 그 신청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말, 그러니까 1월 30일 수요일까지요. 그리고 12시 정각. 예.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1월 30일까지라도 아마 지금 계속 신청을 하셔서 앞으로 누적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듣게 된 인턴십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동안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2년이란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실제로 정부기관에 그 취업이 될 확률은 한 얼마나 됩니까? 한 몇 %나 채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정부 기관에 따르면 75% 정도의 인턴십을 했던 학생들이 그 정부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이제까지 그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75%라고 보시면 절반은 넘는 거라서 굉장히 네. 높은 그런 퍼센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75% 정도. 그럼 그 온타리오 인턴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을 참고를 하면 될까요? 우선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www.ontario.ca/하고 careers라고 careers라고 있고요. 그게 정부 웹사이트고요. 그곳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 YMCA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도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 번호가 저희가 2개가 있는데, 블루어 사무실 같은 경우는 416-538-9412, 롤스욕 사무실 같은 경우는 647-288-0249. 이 두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온타리오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부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러니까 취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이민자들이 오셔서 일을 잡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렇잖아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약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이제 그 분야에서 빨리 일을 찾아서 나가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Employment Services Agency, 예를 들어서 큰 기관 같은 경우는 JVS나 억세스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뭐 TDSB, 토론토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 토론토 교육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물론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이민자분들한테 혜택이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이민자분들도 이게 오래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3년 미만에 거주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우선 자격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3년 미만의 이민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지키면 모든 자격 요건이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진 않고요. 우선 언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민자분들이 처음 오셔서 보통 여기 영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받으시거든요. 보통 보시면 YMCA 그 링크 어세스먼트 센터를 가셔서 그 평가를 받으시는데, 그 평가를 받고 레벨이 5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평가 기준이 캐네디안 랭귀지 벤치마크라고 CLB로 해서 5 이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모든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은 5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그 CLB로 해서 7, 8이 돼야 되고,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좀 그 레벨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요? 뭐, 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했는데, 정부에서 그 이민자들의 잡을 잡기 어려운 걸 알고 계속 지금 펀딩을 많이 여러 곳에서 주고 있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시면 커리어 브리징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ELT, Enhanced Language Training 프로그램이 있고요. 코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리어 브릿지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은 좀 많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는 아니고 제가 오늘은 좀 네.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해 좀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간략하게 주로 네. 뭐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로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지는지 예.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시면 우선 커리어 브릿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보통 한 달에 1년 동안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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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불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정도 일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계약이 연장이 되면 또 이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민자들이 여기 캐네디언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3년 미만이신 분들 그리고 대학교 이상 졸업을 하신 분들 그거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그리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을 일하신 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신규 이민자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영주권자분들이시니까 그 부분은 네.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 조건이 만족이 지금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커리어 브리징 프로그램 같은 네.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 프로그램 통해서 자기 전문 분야로 다시 일을 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 프로그램이 보면 그 자격증 있죠. 라이센스가 예. 필요한 직업군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나 어카운턴트나 티처, 뭐 널스 그리고 뭐 수의사분들이나 예. 아니면 소셜워커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레지스터드 소셜워커가 되려면 대학교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각 분야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전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에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영어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예. 그 레벨이 7 이상, 그러니까 CLB로 7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ELT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예, ELT 같은 경우는 영어 CLB 레벨이 다른 지금 소개해드렸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5에 있어도 가능하고 5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ELT 프로그램도 그거예요. 캐나다에서 일을 잡기 위해서 일 경험, 그러니까 실습이라고 하죠. 네. 실습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교실에서 그 자기 분야에 관련된 그 언어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보시면 8주 동안 그 교실에서 그 자기 분야에 관한 용어도 배우고 뭐 캐네디언 회사의 그런 문화가 어떤 건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을 찾으실 때 어떤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작성하는 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 주면서 이제 실습을 준비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잡 디벨로퍼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실습은 6주 정도, 6개월이 아니라 6주 정도가 네. 되고요. 그 6주 정도 실습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실습했던 곳에서 취업이 돼서 나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설명해 주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좀 경력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3년 이상을 일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 오셔서 자기 분야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해당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자기 분야로 네.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취업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어 때문에 쉽게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처음에는 두렵지만 계속 하다가 공부하고 계속 늘려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셔서 아예 안 된다 하고 문을 닫지 마시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세요. 보시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중에서 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레벨 1부터 5까지가 있거든요. 2달 텀으로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2달이 되시면 시험을 보시고 레벨을 올라가시는데 계속 공부를 거기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레벨까지 끝나시면 이제 그 고단수의 레벨을 원하시면 ESL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어덜트 러닝 센터에서 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덜트 러닝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어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거기서 그
분야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부에서 많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결코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돈을 조금 내시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영어가 많이 늘어가는 거를 본인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하시니까 처음에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YMCA 모니카 정 씨와 함께 온타리오 인턴십과 그리고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부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눈으로 광역 토론토의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연방환경청은 올겨울 내내 예년보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을 웃도는 적설량을 너무 탓하기보단 하얀 눈으로 덮인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하며 즐겨보는 것도 겨울을 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